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스타트! 네, 오늘 제가 들려줄 얘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고 힘들었던 지금까지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일인데, 2012년도에 추석 바로 며칠 전쯤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뭐 엑스레이상이 뚜렷한 뭐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았나 봐요. 의사분이 별 증상은 없다. 근데 나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몸통 전체가 다 너무 멍든 것처럼 아프다. 맞은 것처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혹시 저기 면역력 떨어지면 걸리는 그런 병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고 그것에 대한 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약을 한 10일치 줘주시면서,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약을 먹어도 원치 아픈 병이래요. 그래서 아플 거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병이 맞으면 약이 뭐 들은 거니까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시 병원에 나와보라는 식으로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아프고 막 그러는데,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 차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파서 누워버리면 어머니 혼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복대를 너무 흔들리기만 해도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복대를 가슴 밑부터 해서 한 개 하고 바로 밑에 두 개를 꽉 해서 이제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아프다는 말은 했었죠. 아프다는 말을 했지만 어머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참을 만큼은 되니까 얘가 참으면서 하는구나라고 싶으셨나 보죠. 그래서 그날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날 차례도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손님들 모시는 것까지 다 하고, 그러고 겨우겨우 이제 일을 끝냈어요. 일을 끝내고도 어제 계속 아픈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속에서 이렇게 뭐 보글보글 하면서 끓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막 발로 콩콩 뛰면서 참다가 5시쯤 됐나?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신랑한테 말해서 나 안 되겠다. 나 병원 가야 되겠다. 지금 곧 너무너무 아프다. 그리고 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애들 좀 학교 좀 보내주고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뭐 큰 병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응급실에 도착을 했어요. 피 뽑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했어요. 했는데 이제 누워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담당 의사분이 오더니 저보고 폐암 아니면 폐결핵 아니면 혈액암 아니면 백혈병 아니면 폐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는 자세하게 뭐 의사도 없고 그래서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거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그 중에 폐렴이 제일 낫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고 의사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CT 검사하고 했는데, 그때 염증 치수가 21,000이었어요. 첫날 2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염증 수치가 21,000이고 뭐고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염증 지수가 조금 내려가서 18,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봤는데 폐렴이 맞대요. 그래서 그런 거나, 근데 폐렴이 이렇게 막 고통스러울 건지 몰랐죠, 그때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폐가 그 장기 중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염증 하나 생긴 게 그게 폐렴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 상태가 염증으로 2개의 폐가 가득 차 있고 테두리까지 염증이 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을 받고, 그때가 연휴가 10일인가 12일인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염증을 키웠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막 고통 속에서가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는 그 과정 중에서 그날 막 속도 미식거리고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혹배욱질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렇게 보여요. 근데 의사가 이제 저녁에 와서 하는 말이 염증이 너무 많아서 피를 만들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병원에는 9시만 되면 불 다 끄잖아요. 분명히 이제 9시에 딱 소독을 했어요. 그 당시에 10월 달에 원래 환자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봄, 가을에 병원 환절기 때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고 그때 제 병실이 바로 옆에가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 병실도 없어서 8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그날 불을 딱 껐는데 잠은 안 오고 눈을 감았는데 9시 좀 지나니까 눈을 분명히 감았는데 환하게 켜진 병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눈을 떴는데 캄캄해요. 분명히 잠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 병실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눈 감고 억지로 자려고 하고 있는데 세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자분 한 명하고 남자분 두 명. 근데 여자분은 한 150에서 155 그 정도 되시는 단발머리 여자분이셨고 인상이 엄청 차가웠어요 그때. 그리고 남자 의사 선생님들은 한 190이 넘고 마르고 길쭉하고 그러신 분 세 분이 들어오셔서 그날 그 침대 칸에 할머니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그날 올라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셋이서 이렇게 소곤소곤소곤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싸늘했거든요. 그리고 이 밤에 갑자기 불을 다 켜고 들어온 거니까 저 그냥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막 셋이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소딱소딱 하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확 세 명이서 동시에 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옆 그 침대 아주머니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울려요. '다음에는 네 차례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 옆에 아주머니가 암이 3가지가 있었어요. 암이 3가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심장 그 혈액 투석을 계속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다음번에는 이 아줌마가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섭고 막 그랬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상하다. 좀 섬찟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놀래 가지고 눈을 확 떴어요. 근데 캄캄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눈 뜨는 거의 동시에 응급벨이 울리더라고요. 삐삐삐 거리면서 막 응급벨이 울리고 바로 앞에 간호사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중환자실이 바로 옆이니까. 그 간호사분들하고 막 의사하고 갑자기 달려오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이 직사를 하신 거예요.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게 뭐지?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그 당시 제가 눈이 마이너스 디옵터였어요. 제가 원래 눈이 좋았는데 애를 2명 낳고 눈이 확 나빠져서 안경 안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그걸 제가 디테일하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거기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분처럼 진짜 병원에서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피 뽑을 데도 없고 피도 안 나왔어요 아예. 그래서 뭐 피를 아침 저녁 못 뽑잖아요. 왜냐면 그들도 염증 수치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얼마큼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지만 병원에 입원한 순간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가슴을 뚫어서 피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쪽으로 링겔도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말해서 나 그냥 퇴원시켜 달라고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고 죽어도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막 퇴원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의사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생명 포기 각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병원에 나가서 죽어도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각서 쓰라고. 나는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걸 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도 1년 넘게 다른 큰 병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왜 지금도 그때가 왜 그렇게 심한 폐렴에 걸렸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독한 폐렴이 그때 당시에 제가 폐렴 걸렸을 때 약이 세계에서 가장 독한 폐렴 약이 4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그 와중에 그 하나만 저한테 맞아서 항생제를 하루에 4번씩 맞았는데 항생제가 얼마나 독하냐면 주사 바늘로 그 튜브를 통해서 넣는데 딱 주사를 놓고 항생제가 팔을 타고 들어오는데 정말 칼로 이렇게 자대고 막 찍찍 긋는 것처럼 아파요. 그 혈관이 타는 것처럼 아프고 코 속에서 특유의 항생제 향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예요, 항생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넘게 맞고 그러고도 폐렴이 잘 낫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원하고도 1년 치료받고 그 다음에 그 폐렴은 염증은 뭐 이겨냈는데 그 뒤로 그 체력을 제가 다 소진해버려서 번아웃 증후군이 몇 번 계속 걸렸거든요.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치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신과 함께를 봤는데 거기 3차사가 다니고 그래서 내가 본 게 정말 저승사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나중에 그리고 하선님의 얘기하시는 게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2명이 오는 사람도 있고 3명, 6명까지 온다는 소리를 하선님한테 어느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대로 진짜 내가 본 게 맞구나 싶었고 저승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보일 때가 가장 센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상황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났었고 나중에 본 저승사자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이야기는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아니면 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 계속 그냥 치료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거의 못해요. 지금 애들하고 우리 신랑은 그냥 내가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고맙다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네. 건강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목소리에서 티도 난 적이 없고 되게 행복한 그냥 소확행을 좋아하고 이 작은 거에 만족할 줄 아는 네.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는지 지금 이 얘기 자체가 너무 네. 좀 뭐라 그러지? 진짜? 라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좀 그러네요. 가족분들도 사실상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되게 더 힘드시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그렇게 크게 아프고 나니까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저한테 좀 되게 잘해주고 많이 다정해요. 다정한데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이게 피가 이제 그때 80%가 망가졌어요. 너무 행복하게 웃을 때도 천식 때문에 기침이 나요. 근데 많이 웃으면 천식이 와요. 너무 골치 아픈데 그런데 그런 거 빼면 제 건강만 빼면 완벽하게 정말 애들도 착하고 뭐 화목한데 뭐 밥 먹을 때 와요. 그게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숨을 쉬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입 닦을 때도 오고 밥 먹을 때도 와요. 지금은 이제 유지하는 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고인데 이제 밥 먹다가 가끔 온 게 느껴져요. 공황장애가. 그러면 제가 원래 정신력도 엄청 강하고 애들 모성애도 엄청 강한 편이라서 뭐 애들 자식하고 뭐 남편을 위해서라면 막 뭐든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거는 정신력을 무너뜨려요. 공황장애가 오면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뭐 이런 게 와요. 순식간에. 어, 근데 지금도 엄청 좋아진 건데 옛날에는
안 해본 게 없죠. 뭐 TV에 나오시는 유명한 한의원 선생님한테도 치료받으러 다녔었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다녔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치료 못한 사람이 딱 2명인데 뭐 72세 할머니랑 저래요. 그 2명만 못 고쳤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좀 힘들면 나라에서 인증된 선전 아닙니다. 그 정관장에서 나오는 최고로 좋은 그 녹용하고 제 몸에 맞는 홍삼하고 녹용이 맞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신랑이 사주는데 힘들 때는 그거를 뭐 정말 뭐 먹듯이 그렇게 해서 버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가셨네요. 어디 가셨지? 여보세요? 뭐야, 뭐가 띵 하고 왔어. 나가셨어. 배터리 방전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양희 가족님께서 좀 빠르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사랑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으로 버티면서 잠시만요. 어차피 3분밖에 안 돼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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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네. 하여튼 이런 사연이에요. 다음 아, 사연도 재밌게 준비해 볼게요. 네. 그 가족의 사랑으로 버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힘내시고요. 네,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스푼이 곧 있으면 방종이어가지고,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사연에 또 네,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